저는 봉사 시간은 130시간? 그 합격증에 딱 갑자기 글비가 아니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출근하기 vs 금요일 자정까지 일하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이지만 20학번 과장을 빌려버린 이세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새내기 21학번 엄예진이라고 합니다. 경영학부는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영 활동들을 아울러서 통틀어서 배우는 그런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국내를 필두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경영, 해외를 생각하고 계시면 글비, 글로벌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회계, 재무, MIS, 국제 경영, 인사 등등 정말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학원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중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1차는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 이것을 일단 1차로 보고요. 그리고 2차는 면접으로 보는데 특징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학년 말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능으로 안 될 거라는 거를 모의고사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 내신에 그리고 학교 생활에 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논술 전형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학교마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주어진 지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의 특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최저가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작문 스타일의 논술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낮았고 어릴 때부터 글을 좀 잘 쓰긴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 솔직히 내신이 낮은데 수시로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은. 저는 사실 제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창창하다고 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30장 정도 됐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특별한 건 사실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면 저는 봉사 시간은 130시간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독서는 한 15권? 되게 적게 했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동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부회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국제 시사 관련해서 다루는 동아리였어요. 아무래도 진로가 제가 경영 쪽이다가 보니까 국제 시사 쪽으로 뭔가 알고 있으면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만의 논술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장문으로 글 흐름을 길게 파악해서 이렇게 적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논술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어떤 게 잘 맞는다 해서 그런 거를 좀 더 파악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심 갖기. 논술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베이스를 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이나 비트코인 혹은 젠더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최저! 진짜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3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저만이 유일한 답이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소서 꿀팁을 말씀해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생기부를 뽑아가지고 한번 천천히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잘 보다 보시면은 눈에 확 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소서에 써야 된다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조금은 부풀려서 잘 포장을 해서 자소서를 잘 담아 넣으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논술 시험 당일에는 첫 번째로 쫄지 않기.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수능 전 논술을 치르는 학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최저를 맞추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시험을 본다는 소리죠.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다가와요. 교실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하지만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 사람들 그래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후에는 절반 이상이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본인을 믿고 시험을 치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떨리겠지만 풀다 보면 괜찮으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평소 스타일대로 맞게 논술 시험 잘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는 생기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자소서, 본인이 자소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거를 잘 외우고 그리고 어디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보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겠지 싶다가도 되게 깊숙한 곳에서 질문을 내시더라고요. 생기부도 잘 보셔야겠지만 자소서도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에 들어서서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뭔가 식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말 있냐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성신여자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는 것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주 들락거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뜨는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를 찾는 곳, 내가 되는 곳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말을 하면서 꼭 성신여자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마이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 눈치 보지 말기. 우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선배들이 다 너무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내신에 비하지 못한 높은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냥 학종까지 다 준비하고 정시까지 다 준비하고 그러다가 정작 제가 잘하는 논술은 제대로 그 준비를 못하고 현역을 망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에게 정말 적합한 전형이 뭔지 잘 파악하고 정말 본인의 신념을 믿고 한 길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다른 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시절을 좀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되게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딱 한 번밖에 없는 고3 수험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복 불편하다고 교복 막 체육복만 입지 말고 그리고 사진도 많이 남길 것을 여러분들께는 바랍니다. 우선 저는 21학번 아시죠? 코시국 그 미개공 중고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는 게 잘 없고 오늘 도서관도 정말 그 약간 헤매다 어떻게 출입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검색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죠? 저도 사실 1년밖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경영학과는 11월 말에 경영인의 밤이라고 학술제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PT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냥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혹시 경영학과를 준비하신다면 이 학술제를 기대해주세요. 경영학과 대면 시험이라고 하면은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 정말 모든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하나를 탁 집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비대면 시험과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비대면 시험은 시간을 촉박하게 주신다면 오히려 대면 시험은 시간을 널널하게 주신다는 점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저는 아직 비대면밖에 안 해서 좀 여기서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교수님 앞에 바로 학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픈북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상을 다 비추고 본인이 뭘 책상 위에 놔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하셔서 보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진짜 교수님 바이 교수님입니다. 저는 소통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경영학과가 대형 학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팀플도 많아요. 그래서 소통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경영이라는 게 한 사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경영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 분야를 배우고 또 여러 분야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야 해요. 회사 경영에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국제, 경제 등등에 대해서 평소에 좀 자신이 관심이 있고 이것들을 모두 두루두루 배울 그럴 자신이 있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의 모든 수업에 팀플이나 평소 토의 같은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팀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배워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적합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출근하기 vs 금요일 자정까지 일하기. 하나, 둘, 셋. 금요일. 하이파이브.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이 바빠도 제일 재밌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있잖아요. 토요일이 있는데 일요일도 있다? 이제 쉴날이 보장이 돼 있다? 이 점이 저는 금요일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저는 월요일 새벽 4시보다는 쉴 것 같습니다. 저는 2번도 물론 끔찍하지만 1번을 버린 이유가 월요일 힘들잖아요. 월요일은 정말 힘든데 새벽 4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매주 레포트 3장 제출 과제가 있는 수업 vs 시험 범위가 2건 500페이지 서적 2권인 수업. 하나, 둘, 셋. 2번. 1번부터 말할게요. 1번은 저는 우선 논술로 입학했기 때문에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분량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투머치 토커라 쓰다 보면 항상 분량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레포트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레포트 너무 힘들어하고요. 특히 이번 학기에 실제로 매 주마다 레포트가 있는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500페이지가 있는 시험 범위 그거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것도 하지만 교수님이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올해 신입생들부터 저희 글비가 경영학부 안에 소속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건 저는 원서 넣을 땐 아예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그 합격증에 딱 갑자기 글비가 아니라 경영학부가 적혀져 있는 걸 보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글비가 경영학부속 그리고 경영학부는 사회과학대학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른 단과대학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 20학번 분들이랑 저희랑 살짝 커리큘럼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경영학부 안에 있는 경영 전공 친구들이랑 1학년 수업이 같아요. 같이 교차로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점 같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전데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학년 때 회계 원리라는 수학을 틀로 하는 기본적인 과목을 일단 들어봤었는데요. 그걸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전 정말 수학이랑 안 맞는 것을 깨닫고 꼭 회계 커리 그런 거 아니라도 마케팅, 인사 이런 다양한 여러 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커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셔도 돼요. 영어를 잘 해야 한다기보다는 영어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 과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몇 개 있거든요. 하지만 영어로 한 문장 말해주시고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주시는 그러신 교수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아무래도 과 특성상 저희는 졸업 후 다국적 기업을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회사원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너는 CEO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 들어갔니? 라고 물어보는데 주변 동기들만 봐도
CEO를 꿈꾸고 경영학과에 들어온 친구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제 동기들 중에도 우선 아는 동기가 많이 없지만 그 동기들은 네, 그런 걸 꿈꾸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글비에 오게 된 게 그 해외 뭐 CEO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제가 졸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직종들을 선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종들이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해외를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글비과를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본 다음에 이중전공, 복수전공 제도를 통해서 약간 예를 들어서 본인이 화장품 기업에 진출하고 싶다 하면 저희 과에 플러스 뷰티 산업을 같은 거를 추가로 전공하시면 그런 부분에 진출할 때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CEO를 꿈꾸진 않아요. 정말 힘든 한 해일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는데 뭐 축제, 수학여행 하나도 못 즐겨보고 갑자기 수험생이라니. 그냥 진짜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 자신을 믿고 가야 된다는 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물론 여러 번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N수분들도 많으시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결국 느꼈던 점은 결국 마지막에서야 목표를 이룰 수 있던 것은 부모님의 지원, 혹시 막 부모님의 응원, 친구들의 응원, 격려도 아닌 결론은 정말 저 자신이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잊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정말 네, 저를 믿고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낙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내년에 2학번 수정이들로 같이 만나서 캠퍼스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함께 겪는 과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즐기면서 이 생활을 버텨내겠다 이런 의지로 으쌰으쌰 하면서 잘 이겨내서 저희와 함께 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성신, 청년사회, 선진경영, 세계글비, 예비 경영학부 수정이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